네, 고웨스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FOMC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조금 낙폭이 크게 마감이 된 하루였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월가 분석 들여다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간밤 뉴욕 증시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는 5월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좀 나오는 듯했지만 장중 매도세가 좀 확대되면서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올린다면 은행 리스크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건데요. 또 미국의 3월 구인 건수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고용 둔화를 시사한 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 급락세를 보였던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또다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전날 10% 급락했던 패그웨스트 뱅코프가 30% 가까이 하락했고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뱅크는 20%나 빠졌습니다. 그 외에도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코메리카, 자이언츠 등도 10% 넘게 내렸는데요. 예. 미국 지역은행들로 구성된 SPDR S&P 지역은행 ETF도 6%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LPL 파이낸셜의 퀸시 크로비 수석 전략가는 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면서 은행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역은행과 관련된 상업용 부동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미국 당국과 대형은행들의 자금 수혈로 회생되는 듯 했지만 두 달이 채 되지 않아서 파산하면서 중소형 은행주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이 후폭풍은 대형 은행주까지 전해졌는데요. 전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인수 소식에 강세를 보였던 이 JP모건은 하루 만에 1.6% 떨어졌고 골드만삭스는 2%,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도 3%대 하락했습니다. 예, 지금 은행권 리스크에 더해서 이제 내일 새벽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5월 회의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FOMC 결과는 현지 시간 3일 오후 2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요. 페드워치에 따르면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전날 95%에서 오늘 89%로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지난주 미국의 1분기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4.4%에서 0.5%포인트 오른 4.9%를 기록하면서 아직 물가 압력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베이비 스텝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 예상대로 이번에 기준금리가 25bp 인상된다면 기준금리는 5에서 5.25% 사이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이는 앞서 3월 FOMC 때 공개된 점도표에서 연준 위원들이 전망한 올해 최고금리 예상치와 같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얼마나 올리는지보다는 향후 연준의 정책 방향성과 올해 최종금리 수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25bp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이번이 마지막 인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월가 전문가들 어떻습니까, 의견? 네, 금리 인상 여파로 미국의 은행 리스크가 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월을 끝으로 인상을 종료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JP모건과 블랙록은 연준이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 올린 뒤에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연내 최종금리가 5에서 5.25% 사이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5월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일부 지역은행들이 파산하는 것을 지켜본 다른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고 건전성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은행 파산 사태가 긴축 효과를 극대화했기 때문에 연준의 추가 긴축이 필요 없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6월 FOMC 회의 직전에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등 중요한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만약 연준이 5월 물가지표에서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6월 FOMC에서도 긴축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더 이상의 인상은 없더라도 연내 인하를 예상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5월이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점으로 또 많이 거론이 되는 만큼 이번 결과 발표 이후의 시장의 흐름과 나오는 전문가들 의견 또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재계 인사들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비치고 있죠. 맞습니다. 정계에서는 연준의 추가 긴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 등 민주당 상하의원 의원 10명은 전날 FOMC 개최에 앞서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동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라면서 미국 중소기업들을 줄 도산으로 이끌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70%까지 높아졌다라고 지적을 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미국 경제는 이미 완만한 침체 국면에 있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강행하면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시급한 이슈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채 한도 상향 여부를 두고도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로 설정이 돼 있는데 지난해 부채가 불어나면서 올해 1월에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정부는 부채 규모가 상한선에 도달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부채 상한을 올리거나 유예를 통해서 국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옐런 장관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는다면 6월 1일부터 미국 정부의 재정이 소진돼 정부의 셧다운이 시작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공화당 소속의 케빈 메카시 의장이 부채 한도를 약 1년간 1조 5천억 달러 증액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외신들은 이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통과되더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셧다운될 경우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라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양당의 부채 한도 협상 실패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연준이 금리를 조기로 인하하거나 혹은 대폭 인하하면 상쇄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채 한도 협상에 실패하게 돼서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금융시장이 이제 어떤 충격을 받게 될까요? 네, 과거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이 미국 부채 상향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신용평가사 S&P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이었던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당시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S&P 500 지수가 3개월 만에 15%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지출과 연계된 방산, 헬스케어 기업들의 낙폭이 특히 더 컸습니다. 예. 자, 끝으로 유럽 소식도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ECB도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결과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9시 45분경에 ECB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이 미 연준과 마찬가지로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날 발표된 유로존 4월 물가지표를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 올랐지만 장기 물가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 물가가 무려 10개월 만에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켰는데요. ECB 통화정책회의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물가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겁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ECB가 이 기준금리를 50bp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었는데요. 물론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연준의 FOMC 결과를 살펴봐야겠지만 현재는 전날 물가지표 발표 이후 25bp 인상론이 급부상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